박준규의 브리핑 6. 오늘은 박준규 기자 대신 박세열 프레시안 편집국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넉 달 정도 됐나요? 그때도 아마 박준규 기자 대신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주 모셨어야 되는데 아유. 예,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윤미향 당선인 논란인데 지금 조선일보가 쓴 네. 종북 논란, 예. 뜬금없는 종북 논란이 좀 번지고 있는데 이거에 네. 대해서 지금 뭐 진실 공방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은 조선일보 예. 단독이라고 붙인 조선일보 보도에서 시작이 됐는데 아마 2016년에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총선을 며칠 앞두고 음.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중국에 있는 류경식당 종업원들이 이제 집단 탈북을 했다, 이게 갑자기 예, 보도가 예.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총선 개입이냐 아니냐, 예. 국정 기획 탈북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기획 탈북설이 그때 강력하게 제기되기도 했어요. 예, 야권을 예. 중심으로 이제 많이 제기가 됐었죠. 하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발표가 그렇게 되면서, 근데 이제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핵심 내용은 이제 첫째로 이 정대협, 그러니까 예. 지금은 정의연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그렇죠. 맞겠죠. 예. 정의연과 민변,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예. 관계자들이 2018년 서울 마포에 있는 쉼터, 그리고 경기도 안성에 있는 쉼터 두 군데에서 류경식당 출신 탈북 종업원 일부를 초청을 해서 북한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를 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첫째고요. 둘째로는 예. 이제 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자 후원 명분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돈을 줬다. 총 300만 원 정도를 예. 뭐 30에서 50만 원 나눠서 이렇게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돈의 출처가 예. 그 정의연이다. 그러니까 정의연의 이게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돈이 예. 민변을 통해서 탈북자들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전달이 됐다. 이게 이제 예. 의혹인데, 그 보도 자체는 좀 사실 좀 허술합니다. 그 음. 허강일 씨라고 하는 예. 이 류경식당 그때 이제 그 지배인이었죠. 같이 탈북한 사람이에요. 같이 탈북했던 예. 저기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리더격이었습니다. 이 허강일 씨의 주장을 예. 사실 검증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제 그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내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허강일 씨가 조선일보 기자와 만나서 당시에 네. 그 쉼터에 가서 예. 이렇게 뭐 만나서 재월북을 윤미향 씨의 남편, 윤미향 씨의 남편이 네. 재월북을 해라. 예. 그러니까 약간 막 초를 많이 쳤는데 북한 좋은 곳인데 왜 내려왔냐? 예. 다시 가라. 다시 이런 가라. 식으로 말을 예. 했다라는 예. 주장을 일방적인 주장을 이제 보도를 하고 이거는 종북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좀 가져가려고 했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허강일 씨랑 직접 만난 건 아닌 것 같고, 만난 지금, 건 아니고요. 지금 예. 국내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망명을 한 상태라고 하니까 예. 아마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인터뷰를 한 모양인데, 이 기사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이제 정의연과 민변이 북한하고 연계가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거를 이제 강하게 이제 풍기는 그런 뉘앙스거든요. 못된 버릇 남 못 준다고 또 이런 게 나왔군요. 그거 아니면은 이 팩트라고 하더라도 이 사실 자체가 그렇게 조금 자극적이긴 해도 예. 뭐 이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굉장히 중대한 팩트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 보도가 나오고 나니까 또 다른 이제 보수 언론들 뭐 인터넷 매체들이나 이런 데서 이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뭐 북송을 시도했다 이런 식으로 뭐 제목이 달려서 나오고 이게 계속 재생산이 돼요. 근데 예. 아시겠지만 북송이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건 국제적인 어떤 인권 주범에도 맞지도 않고 예.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예. 근데 뭐 이 발언 월북을 권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것들이 이제 북송이라든지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 재생산되면서 약간 종북 프레임 이런 쪽으로 조금 걸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예. 것들이 좀 보입니다. 일단 민변에서 입장을 냈는데 이거는 허위 네. 사실이고 다 짜깁기 한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조선일보 보도대로 하면은 이제 예. 마포쉼터, 안성쉼터 두 군데서 만났다고 하는데 예. 민변 입장은 마포쉼터에서는 뭐 다른 관계자들이 만난지는 모르겠는데 민변이 만난 적은 없다. 예. 아예 그런 모임 자체가 민변이 그런 모임에 존재했던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마포쉼터에서는 그때 당시 이제 기획탈북이라고 이 허강일 씨라는 분이 예. 2018년에 갑자기 국정원이 사실상 협박을 해서 강제로 탈북시켰다 이렇게 JTBC 인터뷰를 합니다. 예. 그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은 좀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탈북을 해온 당사자가 난 예. 협박에 의해 기획탈북을 당한 것이다 이런 예.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민변에서 이제 진상조사를 요구를 하고 예. 이 탈북자들을 이제 좀 변호를 하고 이 탈북자들의 주장이 어떤지 이런 예. 것들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만났을 때도 뭐 이 허강일 씨가 주장한 것 같은 그런 대화는 없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또 돈 문제 하나가 남죠. 예. 돈 문제는 정의원에서 줬다라고 하는 거는 허강일 씨가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이 돈 출처가 정의연이었다더라. 예.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나간 보도인데 정의연에서 준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 허위 사실이고 그 십시일반 장경욱 변호사 민변에 예. 그 유우성 간첩 사건 그 밝혀냈던 분이죠. 예, 예. 장경욱 변호사와 다른 이제 몇몇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예. 몇 개월 정도 이제 지급을 한 것일 뿐이다. 개인적으로 모아서 준 거지 정의연하고 관계가 없다. 이게 이제 민변 주장이 만약에 맞다면은 예. 조선일보 보도의 의미가 상당 부분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정의연의 돈이 예. 할머니들한테 쓰여야 되는데 안 쓰였다라는 건데 민변은 일단은 변호사 그게- 개인이 예. 좀 돈을 줬다. 네,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예. 예. 이 뭐 어느 쪽 주장이 좀 맞는지는 아직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민병 주장이 맞다면은 이 보도는 사실 큰 의미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보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이제 조선일보 보도에 나온 허강일 씨와 예. 민변의 주장이 지금 엇갈리는 예. 상황이어서 예. 이 부분은 뭐 재반박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짚어볼 만한 부분들이 예.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익숙한 그 옛날에 그 반공이 기치던 시절에 예. 예. 그 왜 어린이들이 읽는 책을 보면은 뭐 기사 내용에 이제 뭐 북한 사진을 보여주고 예. 뭐 수령님 얘기도 좀 나오고 예. 혁명 가요를 뭐 부르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예, 굉장히 조금 이제 좀 속된 말로 구린 서사가 예. 그대로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기사를 읽으면서 좀 재밌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종북 프레임 이런 게 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거만큼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은 반응을 네. 하겠지만 중도에서 진보 성향들은 이것들이 이제 진위 논란도 심지어 있을 네. 뿐더러 반응하지 않는데 그냥 옛버름 못 주고 개 못 주고 네. 약간 이렇게 들고 나온 것 아닌가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그런 좀 부분도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좀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허강일 씨 이력도 약간 예. 조금 보면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예. 허강일 씨가 이제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재월북을 권유를 하면서 뭐 장경욱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그 문자로 보냈다고 이제 문자 내용까지 보내줬는데 예. 이 기획 탈북은 이제 국가적 범죄일 수 있다. 이러니까 이제 뭐 양심 선언을 하고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근데 예. 허강일 씨가 탈북 이 조선일보 기사의 취지로 보면은 재월북은 자기가 고려하지 않고 있고 펄쩍 예. 뛰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기사는. 예. 그런데 자유 의지로 예. 내려왔고 나는 나만이 좋아서 내려왔는데 왜 지금 민변 변호사들이 재월북하라고 하느냐 그런 이런 그런 뉘앙스입니다. 내용이잖아요. 예, 그런 뉘앙스죠. 내용입니다. 예, 이 기사만 보면요. 근데 예. 2018년에 이제 허 씨가 그 폭로를 하고 예. 국정원의 기획 입북이다. 이 기획 탈북이다. 이렇게 폭로를 했을 때 이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는 예. 나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밝힌 적이 또 있어요.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정원이 자신을 포함한 종업원들의 탈북을
했다고 폭로했던 허 씨가 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래서 나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허 씨가 월북 권유에 분개했다 이게 그러니까 매끄럽지는 않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좀 이 오락가락한다고 이게 논리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람인지라 예. 근데 굉장히 매끄럽지 않은 주장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신빙성도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 이런 좀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당시에는 이거는 박근혜 정부의 기획 탈북이다. 나는 네. 원래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탈북해서 어쩌다 보니까 지금 거의 끌려오다시피 남한으로 왔다. 나를 다시 북으로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주장을 한 그런 언론 인터뷰가 남아 있는데 지금은 나는 남한에 남고 싶은데 예. 지금 변호사가 민변 변호사 와가지고 나를 북으로 보내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약간 핀트가 안 맞는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예, 있죠. 예.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이제 예. 기획 탈북 사건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윤미향 당선인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 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어떻게 됐나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기왕에 이제 조선일보가 이걸 끄집어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북한과 정대협이 관련이 있다 이런 뉘앙스들을 예. 그런 프레임들을 이렇게 한 마당이니까 이 상황을 좀 더 깊게 들어가려면 기획 탈북이 과연 진짜인가 아닌가.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잊혀져 온 지금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살펴보면은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이 약간 금기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왜냐면은 탈북한 분들은 이제 정상적인 우리가 흔히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활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 예. 왜냐면은 북한 관련해서 자기에게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감도 여전히 있고 정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한때 논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 기획탈북 주장을 해서 정부에서 기획탈북을 조사를 한 적도 있어요. 그때 예. 조사했던 결과가 기획탈북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부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 탈북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도 이 부분 인정을 하고요. 근데 이제 또 국제 법률가 단체 이런 쪽에서 국제 단체 쪽에서 조사를 이제 북한을 상대로 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한 이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기획 탈북이 맞다. 기획 탈북으로 의심이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남한에 넘어간 탈북자들의 이제 인권이 좀 우려된다 이런 취지의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국내 보고서와 국제 단체에서 낸 보고서가 다르죠. 다른데 이게 이슈가 안 된 이유들이 정부나 그런 국제 단체들이나 이게 섣불리 건드리고 하면은 현재 실제 이렇게 남한에 정착해 살고 있는 그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정부 당국자들도 저도 취재를 좀 해봤는데 정부 당국자들도 이 관련된 얘기를 할 때마다 절대 오프로 해달라라고 하는 식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권이 걸려 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언론계에서도 이렇게 이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선일보가 이걸 좀 섣부르게 건드린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약간 진실 게임으로 가게 되면은 그때당 진짜로 정말 기획 탈북 맞니? 아니니? 뭐 이렇게 이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흘러가 버리면은 엉뚱한 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조선일보가 좀 섣부르게 건드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보도가 그동안에 어떤 뭐 이를테면은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 아니면은 뭐 공금 횡령, 뭐 유용 이런 의혹, 아니면 뭐 위선, 뭐 이런 것들에서 갑자기 종북으로 무슨 드리프트도 아니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확 트니까 이게 약간 뜬금없다, 난데없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전체적으로 조선일보가 원하는 소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을 할지는 참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죠. 윤미향 당선인 관련해서 어떤 입장 변화 이런 게 좀 있나요? 일단 오늘 이해찬 대표가 관련 사안을 좀 자세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이제 일성을 냈습니다. 개별 의견을 분출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당에다가 함구령을 내린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좀 보고를 받았는데 당 이제 비공식 회의에서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발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어제
김영춘 의원이 당에서 의원으로는 최초로 이 윤미향 당선인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백의종군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걸 최초로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목소리가 나가니까 아마 이걸 의식해서 이해찬 대표가 당내에서 윤미향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윤미향 당선인의 문제점을 보고받았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 다른 의견들을 분출하지 말고 좀 더 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자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걸로 기존 스탠스네요, 그냥. 그렇죠. 근데 기존 스탠스인데 이제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루하루 당 지도부에서도 매일 새로운 것들에 대한 해명을 요구를 받으니까 오늘은 변하지 않을까, 내일은 변하지 않을까 기자들도 그렇게 이제 좀 궁금해하는데 오늘도 역시 변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일단 뭐 야당에서는 이제 버티기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여당 안에서도 또 이제 윤미향 당선인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다. 반대로 여당 안에서도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무슨 뭐 잘못이 있느냐, 윤미향 당선인은 30년 동안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고 회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 조사나 뭐 검찰도 수사를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밝힐 문제고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의 손을 이해찬 대표가 오늘 또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사실 이제 해법이라는 게 좀 복잡하긴 해요. 네네. 이게 왜냐하면 시민사회단체에서 다 벌어졌던 일이고 지금 맞습니다. 민주당에서 벌어진 일은 이분이 당선이 된 지 며칠 지나서 이제 이게 딱 한 거니까 민주당이 할 조치라는 게 이제 뭐 출당이나 제명 이런 건데 지금 그게 이제 적절한 조치냐에 대해서는 또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사회단체의 그렇죠. 일이라서 의견이 갈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해찬 대표의 이런 약간 자신감의 어떤 배경 같은 게 이제 오늘 또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민주당 지지도가 또 올랐어요. 올랐네요. 오히려 이 논란이 돼서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당에서도 이게 이제 여론에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장기화되면은 또 여론이 어떻게 출렁일지는 뭐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슈의 블랙홀화 돼버리면은 민주당에서도 지금 개혁 과제가 굉장히 많고 이제 21대 총선, 21대 국회 출범하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윤미향 이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야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김종인 비대위가 이제 사실상 출범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직접 만났다고도 하고요. 일단 오늘 당선자 21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이 오늘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있었습니다. 이 워크숍에서 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맡기기로 이제 오늘 겨우 이제 결정을 했죠. 이제 돌고 돌아서 김종인 비대위를 하기로 우여곡절 끝에 한 건데요. 결정 과정을 좀 보면은 주호영 이 원내대표는 당선자 총회에서 김종인 박사를 내년 재보선, 즉 내년 4월 재보선까지 부산시장 선거도 있죠. 4월 재보선까지 모시기로 압도적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뭐 숫자는 안 밝혔어요. 근데 압도적이라는 말에는 뭐 당 주류나 비주류나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반대는 많이 없었던 걸로 보여지긴 하지만 반대 토론이 있었다고 그래요. 비공개로. 거기서 이제 8명이 토론을 했는데 4명이 갈렸답니다. 김종인 비대위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근데 토론은 그렇게 진행이 됐지만은 표결에서는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사실상 대안부재론이 제일 컸을 것 같아요. 뭐 맞득치는 않은데 그럼 뭘 누가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당이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모두가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정상적인 전당대회라고 정상적인 지도부를 꾸려서 정상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는 다들 이 통합당 안에서도 공감대가 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안이 그럼 누구냐? 주호영 원내대표냐? 부족하고 뭐 이렇게 찾아봤을 때 없다라는 거죠. 대안 부재론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이제 끝은 아닙니다. 아직 절차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자, 내년 4월 이제 보궐선거까지 임기가 있으면은 뭘 할 수 있나요?
글쎄 일단은 그 부분이 좀 의문이긴 합니다. 예. 일단 인적 쇄신은 못합니다. 왜냐면은 공천 이미 끝났고 당선인이 다 결정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당직도 당선인 중에서 예. 맡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는 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바꾸려고 하더라도 하게 된다면은 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직을 채울 때 아마 비주류 위주로 예. 채울 수 있다. 뭐 그 정도의 사람을 바꾸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무처를 통해서 이제 조직 강화 특위 같은 걸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한 250개 되는 그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103석밖에 못했어요. 예. 비례대표를 빼고 80몇 석밖에 못했는데 그러면은 낙선한 사람들이 이제 당을 떠나기도 하고 전국에 이제 250개 지역위원장을 채워야 되는데 예. 그거가 보통 이제 당 대표들이 선거 끝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예. 하는 그런 것도 나오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비대위가 출범을 하면은 뭐 8개월에서 길게 1년 정도, 아니 예. 10개월 정도짜리 비대위인데 이 사람들이 그 당의 이제 지역위원회를 막 바꾸고 해집고 하는 거를 당사자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렇군요. 시한부. 그래서 인적 청산이 좀 어려울 가능성이 일단 높다,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군요.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정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그 제일 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정책과 메시지를 굉장히 능한 사람이거든요. 예. 예. 아젠다 세팅 잘하죠, 뭔가. 맞습니다. 예. 민주당 그 과거에 비대위원장 맡을 때도 그랬고 전에 새누리당 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예상을 해보건대 경제 정책에서 기존 통합당 색깔에서 좀 벗어나는 메시지를 낼 수가 있다. 실제로 그런 정책을 아젠다를 잡고 여당을 압박하면서 갈 수 있다. 예. 특히 민주당의 정책을 뺏어올 수도 있다. 예. 민주당 정책 중에 통합당이 받을 만한 것을 뺏어와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슈 파이팅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어찌됐든 정책과 이런 것들을 재설정하는 데는 예. 김종인만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정치 평론가들은 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뭐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예. 네. 내일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네네. 11주기 추도식이 있는데 예. 4년 만에 미래통합당에서 지금 보수 진영에서 참석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요즘 이제 5.18 예. 얼마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 그 5.18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이제 전향적인 그런 입장을 밝힌 적도 있고요. 예. 그것도 뭐 이 통합이나 협치가 뭐 모든 정치인들이 지금 항상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변화하는 어떤 모습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11주기 추도식이 이제 23일 날 내일 이 오전 11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가 될 예정이고요. 예. 요즘 이제 코로나 문제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도 축소돼서 예.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 그리고 노무현 재단 사람들 그리고 당 정부 요인들이 이제 상당히 모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박혜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이 되고 추도사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직접 낭독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각종 동영상이나 뭐 이 이벤트들이 소소하게 준비가 돼 있고 예. 근데 이제 추도식이라고 해서 이제 시민들이 막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막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참석이 인원대 확정된 인원 외에는 추도식 등 입장이 통제가 되니까 이 좀 통제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들을 추도식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은 좀 시민들은 이해를 해달라고 정중하게 좀 요청을 했고요. 대신 이제 이 동영상으로 중계되는 추도식을 예.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상황이 상황인 만큼 예전에는 봉하마을 많이들 가셨는데 올해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시는 게 여러 모두를 위해서 좀 네. 모두의 안정과 뭐 이렇게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6 박세열 프레시안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